안녕하세요. 저희는 책가람 주소부 정훈기, 백원수, 김규영입니다. 아쉽게도 오늘이 아침 독서 방송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도 아쉬우시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2주간의 독서 방송이었지만 마지막 순서라니 더욱더 책임감이 막중해지는데요. 오늘도 책으로 여러분을 영업할 수 있도록 책 영어방들이 되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영상을 본다면 너무 쉽게 맞힐 수 있는 청취자 퀴즈가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함께 읽은 책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입니다. 이 책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로 남아있는 1980년의 5.18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한 책입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간 있었던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어 출간 이후 계속 베스트셀러 자리에 올라있는 책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7년 이탈리아의 권위 있는 문학상인 말라파르테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책이기도 합니다. 책은 5월의 청춘이라는 드라마로 인해 1980년 5월 광주의 많은 청춘들이 폭력으로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더욱더 알고 계신데요. 저도 그 드라마를 살짝 봤는데 결말이 너무 예상 가능한 새드 엔딩이라서 끝까지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드라마가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그날의 아픔을 되새겼다면 이 책은 5.18 운동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문화로 승화하여 이렇게 전 세계에 알리는 작업 또한 예술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 같습니다. 이렇게 멋진 책을 쓰신 작가님은 누구실지 소년이 온다의 한강 작가님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한강 작가님은 199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로 등단 후 소설가로 활동하게 되셨습니다. 데뷔하신 직후부터 최근인 2018년까지 여러가지 문학상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채식주의자로 유명한 해외 작가를 제치고 아시아 지투로 수상한 멘부코상 인터내셔널을 수상한 작가로 가장 유명하시죠. 2016년에 상을 수상하셨을 때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던 기억이 나네요. 한강 작가님은 문인 집안으로도 유명하신데요. 아버지는 아재아재 바라아재 등을 집필한 유명한 작가 한승원이시고 오빠인 한동림 씨도 등단한 소설가라고 합니다. 제가 한강 작가님을 알아보며 새롭게 알게 된 바로는 소설가로서의 활동 외에도 텍스트, 사운드, 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행위예술가로서도 활동하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정말 다재다능이라는 단어는 한강 작가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네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한강 작가님의 고향이 광주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5.18 전에 서울로 상경하여 사건을 직접 겪지는 못했으나 광주에서 태어나 유년을 보낸 작가님에게 소년이 온다는 애착이 매우 큰 작품이라고 하네요. 특히 책 속의 마지막 장 꽃핀 쪽으로 다음에 나오는 에필로그는 한강 작가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하니 집중해서 봐주신다면 작가님이 겪으신 아픈 현장이 더 깊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럼 작가 소개는 이쯤에서 마치고 저희가 소년이 온다를 읽고 느꼈던 감상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책의 감상을 5글자로 표현하는 오자 토크 시간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희생과 노력입니다. 키워드만 들어도 짐작 가능하시겠지요? 여러분의 짐작대로 이 소설은 광주를 전후로 한 역사나 정치, 사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개인의 고통과 내면에 몰두하는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극한의 상황에서의 개인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당시 상황에 계시던 분들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당시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완성이 된 것을 역사책이 아닌 소설로 접하니 조금 더 생생하게 와닿기도 했어요. 맞아요. 이 소설은 철저한 고증과 취재를 통해 상황이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어 많은 이들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괴롭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저 역시 주인공들의 갈등을 살펴보며 나는 과연 1980년 광주에 있었다면 이처럼 용인할 수 있었을까?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두 번째 키워드는 숨겨진 얘기입니다. 이 책은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간 있었던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상황과 그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소설입니다. 중학교 3학년이던 소년 동호는 친구 정대의 죽음을 본 다음 도청 상무관에서 시신을 관리하는 일을 돕게 됩니다. 매일같이 합동 분향소가 있는 상무관으로 들어오는 시신들을 수습하며 혼을 위로하기 위해 초를 밝히기도 하죠. 중3이면 우리랑 동갑이잖아요. 16살의 나이에 시신들을 관리하며 친구 정대의 처참한 죽음을 떠올리게 되는 동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감히 제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괴로움일 것 같습니다. 이처럼 5.18 당시 숨죽임에 고통받았던 인물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책이기 때문에 키워드를 숨겨진 얘기라고 정했어요. 그럼 이 책을 한 줄로 묘사해볼까요? 바로 앞으로 나올 역사책의 기준이 될 책입니다.
기준이 될 만한 작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숨겨진 이야기를 용기 있게 드러냈다는 점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관심이 있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든지 이 책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주의 깊게 저희의 책 소개를 들어준 분들에게 퀴즈 나갑니다. 한강 작가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맨부커상을 수상한 작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초성 힌트는 치읓, 시옷, 지읒, 이응, 지읒입니다.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비건을 5글자로 표현하면 뭘까요? 정말 힌트를 아낌없이 드렸네요. 오늘 하루 동안 도서관으로 와서 퀴즈를 맞춰주신 모든 분께 소정의 간식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참부, 만감부. 그럼 지금까지 독서의 달을 맞아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소개한 김규영, 백원수. 정은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서부의 독서방송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소개한 책은 모두 도서관에 있으니 도서관에서 한 번쯤은 빌려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모두 도서관에서 만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얘들아, 잠깐만. 얘들아, 맞추세요. 서서. 얘들아, 줄 좀 서서, 줄 서. 저기로 줄 서. 저기 뒤로 줄 서. 그럼 지금까지 독서의 달을 맞아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소개한 김규영, 백원수. 정은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서부의 독서방송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뭐하냐? 우리나라에서는 채식주의자로 해외 유명 작가를 제치고 아시아 최초로 수상한 맨부커상 인터내셔널을 수상한 작가로 가장 유명하시죠. 2016... 제발! 저희가 함께 읽을 책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입니다. 이 책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로 남아있는 1980년의 5월